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목요일 방송은 간추린 뉴스, 포르마사 링크, 연예계 소식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5월 22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전재넌 전 총통이 WHA가 열리는 제네바의 세계 타이완인 연합재단 포럼에서 타이완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해 청중들의 열띤 반응을 얻었습니다. 파라과이와 일본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 외교장관은 남미 공동시장과 협력을 확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이 프리덤하우스 제1회 비콘상을 수상했습니다. 중공의 압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킨 공로입니다. 지난 19일 신베이시에서 고령 운전자 돌진에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행정원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타이완은 이번 세계보건총회 WHA에도 직접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정부와 민간은 현장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국제포럼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재넌 전 부총통은 세계 타이완인 연합재단 STUF가 주최한 포럼에서 타이완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소개하며 열띤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양한 질문에도 거리낌 없이 진솔하게 답한 천 전 부총통은 타이완의 경험은 강력한 시민사회가 건강보험제도의 출발과 이를 최적화할 수 있는 핵심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타이완인 연합재단과 세계보건이사회가 WHA 현장 주변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글로벌 포럼은 보편적 건강보장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뱅상 롤레 타이완 원자오 외국어 대학 교수가 포럼의 첫 발표자로 이후의 보편적 건강보장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천 전 부총통은 타이완의 건강보험 시행이 30년이 되었고 그 보장률은 99.9%에 달한다고 소개하자 개발도상국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 국제인구서비스기구의 간부인 사라 오냥고는 타이완의 사례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큰 참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보건총회가 제네바에서 개막한 지 3일째인 오늘 총 25개국이 타이완의 참여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스웨덴이 처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타이완은 9년 연속 초청받지 못하고 있으나 타이완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매년 꾸준히 타이완 참여 지지를 발언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중화민국의 남미 우방국 파라과이와의 외교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면서 일본과 남미 공동시장 간 협력이 한층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타이완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외교 정책과 맥을 같이 합니다. 링자롱 타이완 외교부 장관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파라과이를 중심으로 남미 공동시장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링 외교장관은 남미 공동시장은 3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며 최근 억새 에너지와 탄소 배출권 거래 등 분야에서 파라과이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고 지적하며 타이완의 과학기술 우위가 결합된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타이완의 또 다른 중남미 우방 과테말라와 항만시설 강화 협정을 체결한 데에 대해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더 많은 타이완 투자가 과테말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링 장관은 타이완과 미국은 일부 제품 생산을 제3국으로 분산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시민단체 프리덤하우스에서 현지 시간으로 20일 연 시상식에서 타이완 정부와 시민단체가 제1회 비콘상을 수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도 활기찬 민주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전 세계의 자유수호 노력에도 동참한 공로입니다. 위달레이 주미 타이완 대표부 대표와 장민옌 과학민주사회연구센터의 연구원이 각각 타이완 정부와 시민사회를 대표해 이 상을 받았습니다. 주미 타이완 대표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위 대표가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타이완 정부,
국민,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며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 1주년 연설을 인용해 타이완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의견의 차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차이 속에서 통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신베이시 산샤구 베이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78세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조롱타이 행정원장은 22일 행정원 회의에서 깊은 애도를 표하며 관련 부서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조 행정원장은 위생복리부는 이미 전담팀을 결성해 필요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고로 충격을 받은 학생과 교사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및 건강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며 교통부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발급 제도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으며 3개월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행자 안전 문제를 주목해온 시민단체들이 오는 25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왕징첸 다음 세대 인본교통촉진회 이사장은 현재 75세 이상 운전자는 간단한 건강검진과 인지검사만 통과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해 실질적인 운전 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재했다며 보다 엄격한 제도를 도입해 교통법규를 전면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진행의 서승임, 안능산이었습니다.